이 시간에는 지적 공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공부는 그 7가지 종류의 대장 및 도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종이 형태하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 불가시적,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죠. 불가시적 지적 공부, 가시적 지적 공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대장하고 임야도를 보겠습니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구별은 어떤 게 먼저 그 지적조사 사업이 먼저 됐느냐. 처음에는 그 아주 산간 벽지나 그 다음에 외딴 섬, 멀리 떨어진 섬들을 제외하고 일단 좀 이 지적 측량을 급히 해야 될 필요가 높은 곳들을 먼저 했고, 그래서 작성한 것이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입니다. 토지 대장에는 이제 경계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토지 대장만 가지고는 완벽한 게 아니라 경계까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토지 대장은 항상 붙어 다니는 게, 토지 대장상의 필지들의 경계가 나와 있는 게 지적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후에 이제 산간 벽지나 이런 것들을 측량해서 만든 것들이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죠. 자, 오늘 배울 이 지적 공부들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들은 각 지적 공부의 기재사항이 뭐냐, 어떤 것들이 기재되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토지대장부터 보겠습니다. 토지대장 이렇게 생긴 겁니다. 토지대장이 쭉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토지의 경계는 토지대장에는 나와 있지가 않죠. 그래서 경계는 그림으로 지적도로 나타내는 거고. 자, 뭐뭐가 들어갔냐. 첫 번째 이쪽부터 보시죠. 이 제목이 이렇게 토지대장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라는 게 있어요. 고유번호가 제일 있어요. 이게 뭐냐. 4129010500-10351-00. 이건 뭐냐면은, 자, 잠깐 보세요. 이 토지에 지금 지번이 351번지고, 토지 소재가 경기도 과천시 무슨동 351번지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351이라고 돼 있잖아요. 351. 그래서 그다음 10은 과천시, 아마 10은 여기에 10 무슨 동의 번호예요. 그다음에 41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기도를 뜻하는 거. 그래서 고유 번호가 이렇게 쫙 있는데, 고유 번호는 이 토지가 어떤 지역에 어떤 소재에 몇 번지 토지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두 자리 41은 시도, 그 다음에 290은 시군 구, 여기서는 경기도가 41이고 290이 과천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읍면동 3자리, 예, 그게 3자리고 뭐 그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도면 번호라고 옆에 기재돼 있죠. 이 도면 번호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과천시 무슨 동에 뭐 과천동이 됐다고 하죠. 과천동에 그 지번 부여 지역의 도면이 여러 개가 수십 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50장 중에서 이 토지 이 필지는 24호 도면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 번호는 토지 대장이 몇 장으로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총 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장이다 이 말입니다. 2-1은. 그 다음에 토지 소재 지번을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참고가 아니라 꼭 아셔야 될 게 축척 도면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 도면에 축척이 몇 분의 몇이나, 600분의 1이다 이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토지의 뭐 지목, 면적, 뭐 경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토지 대장에는 경계는 나타낼 수 없으니까 지목하고 면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은 02 답, 지목의 번호 답을 02번이라고 하고, 02가 답이다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 없고, 지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면적이 4364에서 1644로 변화가 됐죠. 예. 그래서 변화됐으니까 왜 변화됐는지 사유가 20이라는 거예요.
20이라는 거는 이제 아마 그 토지 분할을 의미할 거예요. 20이 뭔지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숫자를 이렇게 하고 2008년 1월 25일 분할되어 본번에 部번 1 내지 6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351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351에서 나머지는 351-1부터 351-6까지 6개 토지가 새로 생겼다, 필지가 새로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요 앞에 사유는 왜 86년 1월 1일에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과천시 뭐 원래는 다른 동이었는데 이제 이 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표시에서 이저 해준 거고 행정구역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소유자를 또 표시합니다. 소유자 한쪽은 그래서 소유권의 변동 일자하고 변동 원인을 나오고 예를 들어 78년 5월 3일에 변동 원인이 소유권 이전됐다라는 거예요. 03이라는 건 변동 원인 중에 이제 소유권 이전을 03이라고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종중이 소유자의 성명은 무슨 종중이에요. 종중의 주소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연천군 미산면 무슨 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등록번호 뭐 여기 개인이면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거고 종중이면은 그 종중이 법인 등기를 했으면은 법인으로 이제 법인 등록번호가 나오는데 법인 등기를 안 했더라도 그다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번호가 기재가 된 거예요. 이 종중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소유권의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어요. 소유권 이전이 역시 된 거죠. 97년 4월 22일에 주소는 403의 몇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 토지 소재지 과천시 무슨 동 과천동의 403의 몇 번지의 사람이 주소를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 외 1인. 그래서 누구 외 1인이라고 나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 두 사람 이름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외 1인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사람 이름은 어디 갔었냐? 예, 그걸 기재하는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그걸 공유지 연명부라고 합니다. 공유자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그래서 여기는 공유자 중 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기재된 거고. 자, 예, 중요한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등급 수정 연원이라고 토지 등급이란 건데 이건 현재는 과세의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개별 공시지가예요. 그런데 이 과거에는 이 토지 등급으로 과세의 기준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게 편의상 지금도 그냥 기재되어 있는 거고 최근에 2009년부터 몇 년도부터 됐죠? 세법이 하여튼 개정돼 가지고 여기는 2009년이 나오는데 하여튼 현재는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로 하니까 개별 공시지가도 반드시 나와야 되죠. 예, 토지대장이 기재가 됩니다. 기준이라고 공시지가 액수하고 그다음에 용도지역도 기재를 임의적 기재 대상이에요. 용도지역은 기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임야대장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토지대장하고. 이름이 임야대장 이름만 이렇게 바뀐 것일 뿐이고 고유번호 여기 나와 있고 토지 소재 나와 있고 도면번호 그 다음에 장번호 축척 이렇게 다 나와 있죠. 3000분의 1이죠. 임야는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산 1-2 산자가 붙였죠. 지번에 임야대장에 기재된 토지는 등록된 토지는 산자를 앞에 지번에 붙인다고 했고 이건 부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토지 표시가 한쪽에 돼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은 또 소유자 표시 나와 있는 거고요. 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토지 등급에 대해서 나왔고 개별 공시지가 나와 있고요. 예. 이 토지를 좀 자세히 보면은 산 1-2번지죠. 그래서 처음에 1977년 5월 19일 산 1번지에서 분할됐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산 1번지에서 분할됐다. 31140 제곱미터가 면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변동은 좀 있었네요. 79년에 주소 변경으로 여기에 처음 올랐고 그 다음에 98년에 소유권 이전됐고 국이라는 것은 나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부가 이걸 관리하고 있다가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왜 이전됐냐? 관악구
예, 신림동에 있는 토지인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그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서울대학교가 이제 법인이 됐어요. 그래서 법인이면 권리의 주체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 서울대학교라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이전이 됐다라는 게 표시된 겁니다. 이제 지적도하고 임야도인데 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듯이 지적도하고 임야도는 동일한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똑같이 생겼어요. 형태도 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축적이 이제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뭐 같습니까? 지적도면의 그 색인도라고 합니다. 지적도면의 색인도. 이 지번 부여 지역이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한 장의 도면에 다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도면을 여러 장 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나눠서 뭐 도면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도면 한 16개 도면으로 지번 부여 지역을 포괄한다고 했을 때 요건 3번 그 도면이라는 거예요. 3번. 3번. 그리고 옆에가 8번이 있고 그다음 위에가 2번이 있고 이게 2자입니다. 예. 그다음에 밑에가 4번이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해당 도면 지적 도면이 저 도면의 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가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했죠. 단위라고 했죠. 시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적도가 무슨 리의 지적도가 2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제 3번째 3호 지적도라고 했죠. 그래서 그다음에 축적도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요 빨간 선으로 돼 있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요게 도곽선이라고 불러요. 이 도곽선. 예. 도곽선이고 보통 이 1200분의 1이면은 여기가 42cm, 여기가 약 뭐 33cm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요 1200분의 1로 이렇게 줄여 가지고 이렇게 나타낸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것들은 뭐냐면은 도곽선 수치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측량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점, 그다음에 요 점이 측량 원점으로부터 114000, 그다음에 249000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숫자가 늘어났죠. 249400, 그다음에 114500. 그래서 측량 원점은 이쪽 편에 있겠죠. 이쪽 편. 왼쪽 모서리에서 저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산이라고 돼 있죠. 여기. 예, 이렇게 지적도에는 이 임야도에 그 등록되어 있는 토시는 표지가 되지 않아요. 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요 부분에 대한 그 임야도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필지가 몇 개가 구성되어 있고 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임야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고 자, 그다음부터 지금부터 중요해요. 10대 이렇게만 기재가 되어 있죠. 10대, 11과, 14전. 이건 뭘까요? 10하고 11, 14. 이게 지번이겠죠. 예, 지번이에요. 네. 그다음에 전, 과, 대. 예, 대는 이건 이제 지목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다 보시면은 한 글자로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지목의 종류 보면은 뭐 공장용지, 철도용지, 뭐 유지 이렇게 한 글자인 것들이 드물잖아요. 두 글자 막 네 글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앞 글자만 표시해요. 앞 글자만. 하나인 건 물론 하나만 표시하면 되고 과는 뭘까요? 과수원이겠죠. 전은 전이고 그다음에 임야를 말하죠. 지적도에 이렇게 임야도 표시가 됩니다. 등록될 수도 있어요. 자, 93도 도로를 말하죠. 92도, 91도. 그다음에 사는 뭡니까? 사로 시작되는 저기가 뭐였죠? 사적지죠. 사적지. 자, 12번지는 공이에요. 뭘까요?
공으로 시작되는 지목의 종류가 뭐였습니까? 공장용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공원이 있었죠. 예. 근데 이 공장용지는 공으로 표시하지 않고 장으로 표시합니다. 예. 그래서 요건 공원이에요. 자, 예, 여기 나왔습니다. 장으로 시작되는 말은 그 시작되는 저 지목은 없어요. 장 하면 이거 공장용주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27전 그리고 이게 빨간 걸로 돼 있는데 요건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적도로 이렇게 한 토지하고 함께 해서 이 21번지는 이렇게 돼 있다는 표시예요. 이렇게 빨간 걸로 글씨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11관은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필지라는 거고 빨간 게 아니죠. 이런 것도 빨간 걸로 돼 있다면 요 부분은 토지는 이제 다른 지적도하고 이렇게 해서 필지가 이렇게 구성됐다는 거고 자, 창은 뭡니까? 창고용지란 뜻이죠. 구는 뭡니까? 국어라는 뜻이고 자, 유가 나왔네요. 유는 뭡니까? 유지가 유가 있고 또 유원지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유는 유지에 쓰고 유원지는 원을 씁니다. 두 번째 문제 공장용지 같이 이 두 번째 차문자로 가죠. 첫째가 아닌 두 번째 차석 할 때 차문자를 씁니다. 유는 유원지를 쓰다고 이게 유원지였다 하면 원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죠. 유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건 유지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17 목은 뭐죠? 목장용지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이 지적도를 보시죠. 이 지적도는 아까 지적도하고 뭐가 좀 다르죠? 어떤 점들이 다른 점이 눈에 보이십니까? 첫 번째,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는 게 이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이 수치가 기재되어 있어요. 이 수치가 이 경계 위에가 예, 이건 뭐냐면은 토지 경계점 간의 거리를 기재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기재하고 거리를 기재하냐 하면은 이게 바로 자, 제가 윗부분을 의도적으로 가려놨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일 경우에 그런 지적도인 경우에 이렇게 지적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면에서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이렇게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100.52는 요 이 지점하고 경계점 간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요것은 뭐냐면은 지적 기준점의 표지예요. 지적 기준점의 표지는 다른 일반 그 지역의 지적도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적 기준점이 여기다라는 표시예요. 교재에 나와 있지만 지적 기준점은 지적 삼각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그래서 각 점마다 이 형태가 다른데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십자 표시가 있으면 요건 지적 삼각점이라는 표시예요. 지적 삼각점이 이 지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 지적 삼각점의 이름은 서울 316이라는 거고요. 예, 서울 316. 그 다음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된 거냐면은 요 앞에 지적도 일반 지역에서 지적도는 그 경계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하면은 지적도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경계가 지적도에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계상의 지적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경계상의 요 지적도상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그 지표상에 복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앞에 그리고 그 지적도도 경계라는 것은 경계점 간의 직선이니까 뭐 곡선이 아니에요. 직선이에요. 직선인 건 마찬가지인데 이건 이제 직선의 거리가 이렇게 기니까 이게 확실한 직선 같이 보이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지적도에 의해서 경계를 복원하는 측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경계점 좌표가 있는 지역은 이 지점의 좌표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에 요새 기재가 밝혀져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 측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경계를 복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측량을 해서 지표상에 복원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적도로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복원할 경우에. 그래서 그 의미예요. 이 도면에서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는 것은. 자, 이게 이제 임야도입니다. 축척이 이제 6천분의 1이죠. 예, 그 좀 뭐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게 지적 기준점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지적 도근점의 표시입니다. 예, 지적 삼각 도근점보다 좀 상위의 지적 기준점이 지적 삼각 점 밑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고 하는데, 이 지적 삼각 보조점도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가 좀 더 큽니다. 예, 규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몇 밀리라고. 근데 어쨌든 이건 지적 도근점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577번 지적 도근점이에요. 예, 이게 만약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면은 이 앞에 보호자라는 걸 붙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지적 삼각 보조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표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의 그 등록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앞에 다 설명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적 기준점뿐만 아니라 삼각점, 지적 삼각점하고 그냥 삼각점하고 다릅니다. 삼각점은 이제 국가 기준점에 더보다 더 위 단계의 기준점을 말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 기재가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기재는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예, 지적 공부와 관련해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차문자로 기재하는 그 지목이 있어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차장 1,000원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차장 1,000원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차는 주차장, 그 다음에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입니다. 예, 요 네 가지는 이 하천은 그냥 하라고 해도 되는데 관례적으로 그냥 천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를 유라고 하면 유지하고 헷갈릴 수가 있고, 공장용지를 공으로 하면은 공원하고 헷갈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주라고 하면은 주유소용지하고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차장 1,000원, 주차장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공장용지, 그 다음에 하천, 유원지. 공장에서 차를 타고 나와서 유원지에 놀러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도곽선과 관련해서 이 도곽선의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500분의 1이면은 여기 보시듯이 500분의 1이면 40하고 30이에요. 그래서 실제 거리는 40에다가 센치에다가 곱하기 500 해보면은 200m죠. 세로는 150m. 여기 한 장의 도면에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면적은 곱하면 되고 200 곱하기 150 하면 3만 제곱미터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600분의 1은 규격이 이렇게 돼 있으면 41.66이라고 33.333. 5단위가 아니라 600단위, 1200, 2400 이런 것들은 다 41.667이에요. 뭐 이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대략적인 거 40, 30이다. 그 다음에 실제 거리는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축적지도는 이 실제 그 어떤 토지가 어떤 게 더 크게 보이느냐라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적게 줄인 것일수록 대축적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소축적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다. 그 다음에 3,000분의 1, 6,000분의 1은 50, 40입니다. 도각선의 규격이 50cm, 그 다음에 40cm, 세로 40cm의 이 선 내에, 도각선 내에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각점하고 아까 지적기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삼각점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는 다 이제 측량 기준점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측량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 공공 기준점, 지적 기준점으로 나누는데 이제 국가 기준점이 제일 상위, 공공 기준점이 그 다음, 지적 기준점이 하위인데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을 속하는데 뭐 읽어보시면 돼요. 통합 기준점하고 위성 기준점하고 통합 기준점을 기초로 해가지고 정한 기준점이에요. 삼각점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지적 삼각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정한 기준점을 말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것은 이 국가 기준점하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점을 기준으로 정한 기준점이고, 지적 도근점은 국가 기준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및 다른 지적 도근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상에 어떤 형태로 표시되느냐, 아까 도면에서 나와 있듯이 위성 기준점, 뭐 1등 삼각점, 2등 삼각점, 3등 삼각점, 이건 다 국가 기준점의 삼각점이니까 4등 삼각점까지. 그다음에 이건 이제 지적 기준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거. 지적 삼각 보조점은 이 표기할 때 보자 붙이는 거 외에 선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음영이 처리가 돼 있네요. 그 말씀 빠뜨렸는데 예, 지적 도근점하고 구별할 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들은 지적 공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니까요. 필지의 표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도면에 관한 정보라고 할까요? 자, 보죠. 일람도라는 것은 이제 갖춰둘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적 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 부여 지역마다 지번 부여 지역의 그 정보를 알린다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를 작성해 갖춰둘 수 있다. 일람도는 도면 축적의 10분의 1로 작성해요. 예, 그래서 한 장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해서 작성해가지고 그 지번 부여 지역에 그 도면을 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도면을 이렇게 딱 하나의 도면으로. 그래서 이 지적 도면 번호 1번은 이 지번 부여 지역에서 제일 이쪽을 나타낸다. 2번은 여기, 3번은 여기. 그다음에 하천은 어떻게 흐른다. 이런 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저수지다 이런 거. 그다음에 하천은 남색으로 제도하고 남색이 표현이 안 됐습니다. 철도용지는 뭐 붉은색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기재하는 거예요. 예, 그 지번 부여 지역을 전체적으로 도면하고 이렇게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번 색임표는 도면 번호별로 그 도면에 등록된 지번하고 결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면 번호 뭐 예를 들어서 도호 1번이면 지번이 뭐 1부터 여기는 2, 3이 있고 뭐 도호 2번에는 뭐 도호 뭐 10번부터 뭐 20번까지 있고 뭐 이렇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지번 색임표라고 하고 그다음에 결번이 어디가 도 1번에 뭐 결번은 뭐 몇 번이다. 뭐 예를 들어서 17번은 결번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지번의 부번도 나타내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겠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 어떤 지역에 하느냐, 토지개발 사업에 따라서 토지개발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한 지역 전체의 지번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확정 측량을 실시하고 새로이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런 필지하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지역의 필지, 이 두 가지 경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필지에도 그 경계점의 좌표 등을 등록하는 지적 공부예요. 자,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고유 번호가 기재되는 건 뭐 토지대장이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도면 번호 기재되는 거, 장 번호 기재되는 건 마찬가지. 축적은 안 나와 있죠. 왜냐? 축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제 그 좌표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칭을 하겠습니다. 이 좌표부 같은 경우에는 축적이 500분의 1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축적은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뭐 그다음 토지 소재에 집어는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부호도라고 해가지고 토지의 형태를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이 점은 이제 그 도면하고 지적 도면하고 비슷한 점이죠. 예. 근데 이제 지번이나 뭐 토지 소재 이런 걸 넣는다는 점은 또 대장하고 비슷한 점이고, 예,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좌표를 이렇게 표시를 하죠. 예, 좌표라고 해서 X 좌표, Y 좌표를 표시해요. 각 경계점들에. 여기는 1이고, 1, 2, 3, 4 경계점이 4개가 있죠. 이 경계점의 좌표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자, X 좌표하고 Y 좌표인데 이건 여기서 그 X 좌표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X 좌표는 뭘 나타내냐면은 조금 그 우리가 통상 XY하고 반대예요. 이 뭐라고 돼 있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는 원점에서의 그 좌호선을 X축으로 해요. 좌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점과 북극 지구가 이렇게 될 때 북극 남극 간의 요 연결한 선을 좌호선이라고 하거든요. 요걸 X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에 직교하는 선을 Y축이라고 하고 요걸 Y축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지적 그 경계점 중에서 X좌표 크기가 가장 작은 점이 어딜까요? 예, 3번이죠. 예, X좌표가 제일 낮은 쪽이니까 확인해 볼까요? X좌표 4431.124 124잖아요. 다른 거 130, 157, 157인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443, 뭐 124 요건 이 단위는 미터예요. 예, 그래서 킬로미터로 하면 뭐 443 킬로미터 정도 된다는 거고 여기는 또 195 뭐 195니까 196 정도 되겠네요. 195.8이니까 196 킬로미터 정도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 원점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경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요. 볼까요? 우리나라 그 지도를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그 38도점에 원점이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경도를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한 세 점을 이렇게 해서 이 지점 딱 중간 지점 요 지점들이 원점이에요. 요 지점들이 이 지점들이 원점에서 그 거리를 하는데 x축 이게 x축 이쪽이 y축이라고 했죠. 이게 그러면은 요 뭐 보통은 이 38도선 이남에 많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일정한 값을 더해줘 가지고 양수가 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 공세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측량학에 되는 거라서 제가 참고로 하라고 교재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예, 원점 위치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 다른 거 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뭐 그 기재되는 사항 이런 것들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 대상 지역은 그 토지 개발 사업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뭐 주택 건설 사업, 택지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그다음에 도정법에 의한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공유지 연명부 보겠습니다. 필지가 공유자일 때, 공유자들이 필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공유지 연명부라는 걸 만들어요. 토지 대장에는 누구누구의 몇 명 이렇게만 기재하고 그 대표 소유자 중 한 명만 그 주소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성명, 주소, 등록번호 이것들은 공유지 연명부에 기재됩니다.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에는 고유 번호 필지에 고유 번호가 기재되고 장 번호 기재되고 축적은 기재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도면에 저기도 그 도면의 번호도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다 다른데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일단 특정을 해야 되니까 고유번호하고 토지 소재 지번은 기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소유권 지분의 변동 변동 원인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주소, 등록번호, 성명, 명칭 이런 걸 기재를 해요. 그래서 변동 소유권 지분의 변동 2010년 6월 21일 변동 원인이 소유권 이전으로 소유권 지분의 2분의 1이 이렇게 변동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한테 중구 해화동 어디에 사는 이민우라는 사람한테 변동이 됐고, 그 다음에 2012년 5월 15일에 두 사람이 소유권 지분 4분의 1씩을 또 취득을 했어요. 예, 한 사람은 과천시 과천동에 사는 무슨 종중이고 과천동이 주소지인, 또 한 사람은 미국이 주소지인 미국에 사는 이 사람 최선우라는 사람이 취득을 한 거네요. 자, 그리고 토지가 공유이긴 한데 토지가 그 집합 건물의 부지여 가지고 대지권 등기, 물론 집합 건물의 부지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대지권 등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대지권 등기를 하죠. 예,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돼 있으면은 이건 그 공유지 연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의 전유 부분하고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말하죠. 대표적인 대지 사용권은 이제 소유권이고요. 예. 자, 대지권 등록부의 서식입니다. 고유번호, 토지 소재,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을 기재하는 거, 그 다음에 장번호는 항상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를 해야 돼요. 대지권이라는 것은 건물의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으니까 전유 부분도 특정을 해야 되니까요. 115동 5층 513호다, 뭐 한국 아파트다 건물 명칭하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소유권 지분의 변동 일자, 변동 원인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주소 등록번호 이런 거, 이것들은 이제 공유지 연명부하고 같은 거죠. 같은 내용이죠. 네. 만약에 이렇게 대지권 등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그 공유지 연명부처럼 필지별로 공유자들을 다 기재를 해야 된다면 몇 명을 기재해야 됩니까? 아파트 뭐 세대 한 500세대면 500명 다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지권 등록부라는 걸 만들어서 구분 건물별로 그 구분 건물의 소유자만, 이 구분 건물은 이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두 명이 나온 거죠. 2분의 1씩 5월 14일에 원래는 한 명이었는데 홍길재라는 한 명이었는데 5월 14일에 두 명이 각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을 해서 이렇게 두 명이 기재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지적공부의 복구를 보겠습니다. 지적공부 복구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가 이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바로 복구하는 겁니다. 뭐 시도지사 허가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시스템 형태의 지적공부도 뭐 멸실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있죠. 그럴 때도 이제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시도지사도 시스템 형태의 그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도지사도 복구를 할 수 있고요. 복구 시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면적이나 뭐 경계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것은 멸실 훼손 당시에 지적 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르고,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릅니다. 예, 구별되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냐,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냐. 그리고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지적 공부의 등본이 있으면 가장 확실하겠죠. 그 다음에 측량 결과도, 측량에 따라서 지적 공부가 작성되는 거니까요. 이 측량 결과도,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고 할 때는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에 근거하면은 복구를 거의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이런 건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예, 그리고 또 다음 화면 보죠.
그리고 복제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복제된 지적공부. 미리 지적공부를 복제해 놨다면 그것도 제일 확실하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확정 판결서나 확정 판결서의 정본 또는 사본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절차는 이런 관계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복구 자료 조사서라는 걸 작성하고 이거에 근거해서 복구 자료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복구 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하고 그 다음에 이 복구 자료도에 따라서 면적을 측정해 봐요. 도상에서 그 다음에 복구 자료 조사서의 거기 기재된 면적하고 차이가 요거 이런 건 이제 측량 하계범위니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0.016제곱 m 루트 f 뭐 이걸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복구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 측량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측량 안 하고 바로 복구해 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복구 측량을 하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복구 측량의 결과가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또는 면적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조정할 때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하고요. 예, 새로운 측량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면적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복구 그 자료하고 다른 면적이나 경계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량을 하거나 또는 측량 없이 그냥 복구하는 경우에 복구 사항을 게시를 하고요. 뭐 시군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다음에 복구하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에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이 뭐 이유 있다고 인정된 데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유 없으면 이제 바로 이제 복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예.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이런 도면을 복구를 하는 겁니다. 지적 공부를.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공유지 연명부는 복구되는데 지적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이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어떤 지역이죠? 좌표 등록부를 만들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적도면 굳이 또 만들 필요 없잖아요. 더 정확한 걸 만드는데. 예, 그래서 지적도면은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지적공부의 보존, 열람, 그리고 등본 발급 등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보존은 지적공부는 이제 영구 보존을 해야 되고요.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정보 처리 시스템 형태의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하고 시도지사가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는 청사 밖으로 반출하는 수가 없는 게 원칙이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누가 국토부 장관이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누가 이런 책임이 있느냐라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열람 및 등본 발급과 부동산 종합 공부. 지적 공부는 누구나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는 지적 소관청이나 읍면동 장에게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 서식을 다음 화면에서 봅니다.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고 이걸 제출하면 되는데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게 뭐냐? 왜 지적 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 하면 되는 거지? 부동산 종합 공부가 들어가냐면은 부동산 지적 공부의 내용이 부동산 종합 공부에 포함이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정보 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종이 형태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지적 소관청이 또 이걸 관리 운영해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 공부의 내용이죠. 예, 요게
그 부동산 종합 공부에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대장에 관한 거잖아요. 건축법상 공법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공법에서. 그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건 이제 토지 이용 규제의 기본법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사항.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도 부동산 종합 공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간법, 부동산 그 학에서 배웠죠. 집값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공간법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공시 내용,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 부동법에 따른 내용, 이런 거까지 다 지적소관청이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정보 처리 시스템 관리 체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일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니까 말할 것도 없고, 2까지 5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지적소관청은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이 관련 자료 제출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도 연구 보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멸실 훼손 대비해서 별도로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지적공부와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도 정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규정이 이제 준용됩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이나 그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 이걸 이제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하는데, 그 발급 역시 같은 서식,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 이것의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고, 그걸 제출해서 읍면동의 장이나 지적공부 소관청에게 제출해서 합니다. 자, 이 신청서 서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는 이런 서식이에요. 그래서 신청인, 신청 물건, 신청 구분 해서 지적 공부, 어떤 지적 공부를 원하느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의 내용은 어떤 걸 알고 싶느냐. 다음 화면 보죠. 토지 기본사항 알고 싶느냐, 토지 건물 기본사항 알고 싶느냐, 토지이용 확인도 및 토지이용 계획 알고 싶느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수수료도 보죠. 지적 공부는 인터넷으로, 지적도 같은 경우에 인터넷 신청할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료죠. 열람도 무료고요. 발급까지 무료입니다. 지적도나 임야도는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에는 300원 이런 거, 한번 자신 알고 있는 지번에 토지의 지적도나 토지 대장 이런 걸 한번 떼 보세요. 인터넷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 이런 것들, 부동산 종합 증명서 종합형 또는 맞춤형은 자기가 알고 싶은 사항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발급할 때 방문 발급 시 한 통에 대한 발급 수수료는 20장까지는 기본 수수료, 그리고 1통 20장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한 장마다 50원의 추가 수수료 적용 한다. 이거 인터넷 발급은 그냥 20장이 넘어가더라도 그냥 액수가 같다. 동일한 액수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보겠습니다. 지적 전산 자료라는 것은 지적 공부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적에 관한 전산 자료, 대표적인 게 이제 연속 지적도 같은 걸 지적에 관한 전산 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연속 지적도라는 게 뭐냐면은 그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만 이용해 가지고 그 파일의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이에요. 그래서 좀 부정확하죠. 그래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입니다. 이 연속 지적도라는 것은. 그런데 요거에 관해서 이 자료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 전산 자료라고 하는데 지적 공부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국 단위의 자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도 단위다 하면은 국토부 장관까지는 아니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다음 화면 보죠.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자료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승인 신청자는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해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얻는 것은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이걸 설치하는데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 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공시지가 전산 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지적 공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그 이해를 훨씬 높일 수가 있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